안녕하세요. 건강가정론 제6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가정론을 배우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법적인 조치가 되는 게 건강가정기본법이죠. 저번 시간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있는 법제처에 들어가면은 이 법문이 다 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해 가면서 한번 앞으로 요번 주까지는 아마 이 수업이 계속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는 뭐 다른 법이 또 있겠죠. 여러 가지 법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보는데, 우리가 지금 법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고요. 한번 이렇게 이런 법이 있다. 그리고 건강가정론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은 건강가정기본법이다. 그러면 건강가정기본법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고 그 이념은 뭐냐, 또 거기에서 지향하는 거는 또 뭐냐, 이런 거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보면은 건강가정기본법이 지향하는 이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하는 거죠. 아무래도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그 가정에 속해 있는 개인의 행복에 기여할 뿐 아니라 건강한 사회, 그리고 건강한 국가의 기본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개인의 행복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상호작용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생활 공동체의 강조와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생활 공동체 강조도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고, 그 다음에 통합적인 가정 정책 서비스의 제공도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양성평등의 가족 정책과 생활과 문화를 통합하는 정책,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는 양성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과 문화의 통합,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 강화와 가정의 자립과 협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성, 이렇게 이념을 지향하는 이념에 대해서 우리가 다 봤고요. 그러면 이제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 봤습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체계, 총칙, 그 다음에 뭐가 어떤 게 있을까요? 5장,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장의 본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1장은 총칙이라고 했어요. 법의 총론적인 성격을 규정했고, 2장은 건강가정 정책으로 기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2장 건강가정 정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1장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장은 건강가정 사업, 그렇게 해서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을 다루었고요. 4장에는 건강가정 전담 조직, 이것은 이제 전문 인력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학습관에서 OT 때 물어본 게 있습니다. 건강가정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이 조직에 대해서 4장에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제 5장은 보칙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과 과태료 이런 것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원래는 처음 개정할 때는 제 5장 36조였는데 2011년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5장 37조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의 성격으로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어디에 하위 법률일까요? 헌법입니다. 헌법의 하위 법률로서 기본법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이게 아니고 기본법입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에는 건강관리 기본법에 다수의 기본법이 있습니다. 민법, 형사법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건강가정기본법의 변화를 보는데 제일 먼저 언제부터 시행이 됐냐면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정부 조직의 변화, 사회의 변화 및 법의 효율성 실행을 위해서 필요한 법의 조문이 점차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 주관 부처가 이제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처음에 제정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주관 부처가 어디로 갔냐? 여성가족부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가족부로 갔다가 또 다시 여성가족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정권이 바뀌면서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또 이 법이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폐지가 되더라도 다른 뭐 방안이 있을 수는 있는데 아무튼 명칭은 또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법을 맡아서 실행하는 주관 부처가 자주 변경되는 게 법의 실행 및 가족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부 개정을 해서 아까 얘기한 것 같이 과태료 항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장 37조 이렇게 됐죠. 그리고 2014년도에 또 개정을 해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을 했습니다. 2016년도에도 개정을 했습니다. 이제 건강관리기본법의 내용에 이제 1장은 총칙이라고 했어요. 총칙이라고 했고, 목적, 기본 이념, 정의, 그다음에 4조에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5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6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어떤가. 그러니까 건강관리기본법의 가족이라는 그 정의하고 또 민법에 있는 정의하고 틀립니다.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개정을 하든지 어떻게 통일을 시켜야 되는 게 아마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장 건강가정 정책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입법 형식에서 실체 규정이란 법령의 법칙에 규정되는 조문 중 총칙에 이어서 규정되는 것으로서 당의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의 실제 규정은 2장 건강가정 정책, 제3장 건강가정 사업, 제4장 건강가정 전담 조직,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각 장별로 보면은 제2장 건강가정 정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위에 있네. 여기 있습니다. 13조, 14조는 삭제가 됐네요. 15조, 16, 17, 18, 19, 20조까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13조하고 14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시도건강가정위원회, 이게 언제 삭제가 됐냐? 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입니다. 법제처에 나오는 거, 이 법입니다. 이게 13조, 14조는 삭제가 됐습니다. 2011년 개정하면서 9월 15일 날. 그래서 13조, 14조는 개정이 돼서 삭제가 됐고, 15조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수립,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계획 수립의 협조, 교육 연구의 진흥, 마지막으로 실태조사,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야 되나? 이게 밑에 나오는데 제15조에 보면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서 건강가정기본법을 몇 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수립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볼펜이 어디 갔지? 볼펜이 5년에 한 번씩 수립해야 된다. 실태조사도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거 5년에 한 번씩, 5년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건강가정 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수립을 해야 된다. 또 이 항에 의해서 수립된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정책의 계획 및 실행이 의무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죠?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고,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해야 하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항은 뭘까요? 이거죠. 기본계획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두 번째로는 사회 통합과 문화 계층을 위한 가족 공동체 문화의 조성, 다양한 가족의 욕구 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 분담, 가정 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 해체 예방을 위한 사회 비용을 절감, 위기 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사회 구현이 있고요. 가족 지원 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 조달 방안,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 이렇게 기본적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기본 계획 안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음 장이죠. 또 기본계획 수립, 여기에는 이제 16조에 보게 된다면은 여성가족부 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강가정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 및 평가해야 됩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그 시행계획 및 추진 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 및 평가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본계획은 5년마다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되는데, 또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이 있습니다.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서 건강가정 시행계획, 시행계획이라고 하죠. 요건 기본계획에 따른 거는 5년, 시행계획은 1년, 매년 수립, 시행평가를 해야 됩니다. 조금 헷갈리죠? 여성가족부 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사항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 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 등은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 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 있죠.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때는 관계 공공기관,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요.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됩니다.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벌써. 그리고 교육연구의 진흥에 있는데 19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해야 합니다. 전문가는 누굽니까? 건강가정사입니다.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단순히 지원이 필요한 대상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가정의 건강성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연구를 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나아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가정 문제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매 5년마다 가족 실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 5년, 이것도 매 5년이에요. 가족 실태 조사, 기본 계획도 5년, 실태 조사도 5년. 5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에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2장은 이렇게 했고 2장의 핵심적인 건 뭡니까? 기본 계획 5년, 실태 조사 5년. 오케이. 다음에 3장입니다. 3장에는 뭐 21조부터 33조까지 이어지고 있네요. 본법의 실체 규정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건강가정 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의 구현을 위해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첫째는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가정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의 가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들. 자, 21조부터는 어떤 내용인가? 가정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 단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1조, 23조, 26조죠. 자, 21조 보면은 건강가정 사업에서는 가정 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과 이미 발생한 가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들을 가정 단위로 지원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21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특히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규정에 지원해야 할 사항, 가족 구성원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 지원, 소득 보장 등 경제 생활의 안정, 안정된 주거 생활, 태아 검진 및 출산, 양육의 지원, 직장과 가정의 양립, 음란물, 유흥과 폭력 등 위해 환경으로부터의 보호,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가정친화적 사회 분위기의 조성,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을 예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이나 출산, 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 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 휴가 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이게 2016년 개정됐는데 요즘 육아휴직은 남자들도 많이 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돌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1년 쉬고 아빠가 1년 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육아휴직이나 유급 휴가지책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 가족, 노인 단독 가정, 장애인 가정, 미혼모 가정, 공동생활 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딱 규정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2항 소득보장 등 2항 및 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에 정해야 된다. 2항 요거하고 요 전체하고 요거죠.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필요로 하는 거. 자, 21조 2조도 있습니다. 21조의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거는 2016년에 신설이 됐죠. 원래 21조만 있었는데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21조에는 항목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2에는 긴급복지지원법, 다른 법률에 따른 이 법의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긴급복지지원법이 신설이 됐습니다. 여기 있죠. 위기가족 긴급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관리법에 따른 재난 중 대통령이 정하는 재난에 의해서 가족의 부양, 양육, 보호, 교육 등 가족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 기능을 수행하는 데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긴급 가족 지원. 이거가 지금 요즘도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될 때 법적인 절차를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긴급 지원법을 써서 일단은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그것을 보완을 하는, 그렇게 해서 위기가족 긴급 지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2016년대에.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기가족 긴급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확보하기는 위기가족 긴급지원 관련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수집된 정보를 가공 또는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저거를 위배하지 않는 한은 얼마든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또 활용해서 이용하고 또 그걸로 말미암아 긴급 위기 가족 긴급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해줍니다. 비용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가족 긴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네요.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에 21조 2, 3, 4 새로 생긴 거죠. 그리고 22조에는 자녀 양육 지원의 강화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해서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육이나 방과 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도 남성이나 여성 구분 없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정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었죠. 그래서 21조의 가족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단위 지원 사업에는 21조도 있었고 또 23조도 있습니다. 각종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에서 가족을 지지하고 우대하는 가족단위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보험료의 산정, 부과, 급여 등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추진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지역사회 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
정책 및 사업을 수립, 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위대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된다. 제 23조까지 이렇게 이루어졌고 31조에도 있습니다. 이혼 예방 및 이혼 가정 지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이혼하고자 하는 가정의 이혼 조정 내실화 및 이혼 의사가 정해진 가족, 그리고 이혼한 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을 비롯한 재반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예방을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의 하나는 교육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2조에 보면은 결혼 준비 교육, 부모 교육을 비롯한 가정생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가정 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가정 단위 지원 사업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정 기능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번 더 간단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여기까지 하고 2교시에서 뵐게요.